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과 진입도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법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대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진입로에 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 58조 3항 및 시행령 제56조 1항에 의한 별표 1의 2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그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가목의 법정도로 4가지와 나목의 지정도로를 말하는데, 그런 건축법 도로에 접하지 못한 대지의 개발행위가 받을 때는 진입로 규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56조 4항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허가 기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45조에 의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없어 사용 승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만약 대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진입로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특히 비도시 지역인 경우, 우리가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외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단위 구역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지역을 우리는 여기서 비도시 지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정한 진입로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3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면지역이죠. 44조에서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건축법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건축법과 달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인 경우, 그러니까 대지가 지목이 돼 있거나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미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대지를 제외하고, 지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에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도 그 진입로, 즉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이죠, 진입로 규정이 도시계획 조례에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별표 1의 2 개발행위가 기준에는 4가지 진입로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야별 검토 사항, 그래서 기반시설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건축 구태선 등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표 1의 2 3회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로 너비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또 도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별 검토사항, 그래가지고 과목에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1. 건축물의 건축 기준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건축법 기준과 국토계획법 기준을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법 절차와 동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별표 1의 2에는 이 네 가지 도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번째죠.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도로를 개발행위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건축법 도로가 없는 곳, 여기서 주로 비도시 지역이겠죠. 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통하여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건축법 기준에 충족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맞아야 하고, 다음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맞아야 하며,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진입로 기준을 모두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4항에 의하여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 지침을 이해하여야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1-2-2의 도시계획 조례 규정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보다 우선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양쪽 규정이 충돌한다면 도시계획 조례 기준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1-2-2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도시군계획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경우 도시군계획 조례에 정한 기준은 이 지침,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이 충돌이 되면 지침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현황 도로인 진입로의 구조 너비 기준 및 사용 승낙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법원도 독자적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6181 판결문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호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한 건축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법원도 허가 불허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다만 사실을 오인했거나 아니면 비례 원칙 등에 의해서 재량권이 일탈 남용,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너무 초과한 이런 것에 대해서만 법원이 불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판단도 허가권자의 재량이라고 대법원이 하였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는 허가권자의 사실의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배 등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임을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말했을 때 허가 신청자인 국민은 그 현황도로가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스스로 찾아서 허가청에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판결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돼서 사실상 일반 공중후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즉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의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해서 당의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즉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의 구조 너비 기준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또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 도로가 없는 곳의 진입로 확보 기준 등은 도시군 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때 진입로가 사유인 현황 도로이면 소유자의 사용승낙 여부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해설집 및 도시계획 조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유권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진입로로 건축하려는 경우, 사유지 현황 도로를 말합니다. 그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권리를 확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을 것이며 민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국토부는 유권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을 비롯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대법원은 분양을 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또는 공법상 제한된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제한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입로 이용권이 확보됐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개발행위가 3-2-5 기반시설에 의하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맞게 그리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3-3-2-1 건축물을 건축하는 부지는 도시군 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그런 도로에 접속하지 못하면 개발 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3m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개발 규모는 진입로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오른쪽에 도로 확보 기준 및 예외 그래가지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한 농업업 임업용 시설 그리고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은 이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야 하되 그 도시계획 조례가 운영 지침과 충돌할 때는 운영 지침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봐야 하는 것인데 다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농림어업용시설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면 너비 4m 이상의 기준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대지 면적을 10% 이하로 확장하거나
부지 확장 없이 전개축하는 경우, 또 광고탑,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가 필요 없지만 산지조정 허가에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산지조정 허가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 3-3-2-1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 법령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 만약 보전 산지를 개발하는 데는 산지관리 법령에서 정한 도로 기준만을 적용한다라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적 또는 비도시 면적이라도 지자체 조례에 개발행위허가 진입로가 3m 이상이어야만 한다면 그 유연업이 이하의 마을 함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이것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이고, 특히 사유인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포장인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포장한 사유도로는 마을길로 보겠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지자체는 다툼이 없을 것이나 포장 또는 공공기관이 포장한 도로는 마을길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지자체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규정은 먼저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을 정확히 보아야 하고, 만약에 지자체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국토부 유권 해석,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유인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지, 지금 일선 허가청의 대부분은 조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사유이기 때문에 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